예, 장기표입니다. 그 삼성 이건희 회장이 어제 이 별세를 했습니다. 근 한 6년 동안 말을 못하는 상태에서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회복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돌아가서 저희 같은 사람들로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미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건희 회장이 그 삼성을 세계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킨 그 정말 신화 같은 공적,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한국 경제에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언론에서 보도를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창업보다 수성이 더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창업도 어렵죠. 사실 수성은 굉장히 그 심적인 부담까지 지게 됨으로써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이건희 회장이 들어서서 반도체 산업, 또 휴대, 전화기, 스마트폰 이걸 개발했지만 몇 년도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아주 젊을 때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아마 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병철 회장이 살아계실 때 우리는 그때 반도체라는 산업이 어떤 산업인지도 반도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할 때 반도체 산업에 2천억 원을 투자한다 한 이런 게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1,000억대 뭐 조옥하면 그 돈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를 때지만 그러나 하여튼 2천억 원은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삼성이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 이 반도체는 삼성이 아주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그 덕분으로 또 이 삼성 스마트폰도 세계에서 1, 2위를 계속 다투어왔습니다. 하여튼 이런 공적에 대해서 재계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그 공적을 기리고 또 추모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당연히 그 국민적인 그 애도가 또 현재도 지금 있으면 물론입니다. 그런데 뭐 흔히들 그래서 또 좀 비판적인 정치 세력이나 언론에서는 공도 있었지만 과도 있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과도 있었죠. 그러나 오늘 저는 그 과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않고 오히려 지금 이렇게나 그리고 참 이거 하나를 먼저 지적하고 싶은데 이 반도체도 반도체지만은 이 스마트폰 얼마나 모든 기업인뿐만 아니라 이 과학자들, 기술자들은 이 스마트폰을 얼마나 만들고 싶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상품 중에 제일 만들고 싶은 상품이 이 스마트폰하고 자동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돈이 많이 남고 안 남고를 떠나서 가장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하는 제품이고 특히 스마트폰은 일상적으로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 완전히 그냥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오죽하면 말하면 폰 시대가 이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얼마나 전 세계 기업인들이나 기술자들이 만들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런데
삼성에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삼성의 이 스마트폰을 제조해서 전 세계에 판매하는 것은 단순히 외화를 많이 벌어들여서 한국 경제에, 우리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어서 이익이라는 것보다도 한민족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선양했다는 점에서 이는 아무리 칭송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대단한 민족적 자랑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이처럼 이 민족의 또 국민 경제 보탬을 큰 공적을 남겼다고 해서 뭐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처벌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니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처벌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이 기업인들이요, 이런 이 대기업이 뭐한데 저 정치권에 돈 갖다 주고 그럽니까? 정치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치 권력자들이 만약 돈 안 갖다 주면 이런저런 방법으로 기업을 하기가 어렵도록 만드니까 돈을 갖다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벌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왜 돈 갖다 줍니까? 그래서 이 기업인들, 탈세라든지 다른 또 이 경제적인 범죄가 있지만, 특히 정치 권력과 결탁한 뇌물, 정치자금 제공, 이런 건 다 그 원천적인 책임이 정치권에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김영삼 정부 때부터,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 이때부터 정말 지금까지는 우리 기업인들이 정치권에 돈을 갖다 줘야 기업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다 그렇게 좀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때 못했다면 그 뒤에 대통령이라도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래야 됩니다. 근데 지금요, 이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서는 이 삼성 지금 이재용 회장이 지금 부회장입니까? 정권 출범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재판하고 있습니다. 이래가 이 기업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재판이라는 게 굉장히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겁니다. 정말 아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아마 그 주위에 정말 좋은 컨설턴트로부터 마음 단단히 묵으라고 하는 그런 격려를 받고 있기 때문에 버티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잘 버티고 있어서 다행인데,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국민은요,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렇게나 몇 년 동안 끌면 됩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무능해서 그런 겁니까? 법원이 무능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문재인 정권이 이 재벌을 계속 괴롭히려고 해서 그런 겁니까? 뭐 어쨌든 판검사 예전에 이 문재인 정권한테 굉장히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재판과 관련해서 이렇게 너무 오래 끌면 안 됩니다. 이게 신속하게 끝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문재인 정권이요, 여러 가지 잘못하는 것이 있지만 정말 나라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업하는 사람들이 기업을 하고 싶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업을 폐업만 할 수 있다면, 폐업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노동자들이 일자리 없어졌다고 데모하죠. 여러 가지 사회적 지탄도 받죠. 폐업이 그게 진짜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인들이 폐업을 할 수 있다면 폐업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 기업인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또 거기다가 어지간하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저는 중국에 많이 가는데 한 동남아로, 심지어는 미국으로, 심지어는 남미로, 즉 대한민국을
탈출하고 싶은, 실제로 많이 탈출하고 있고 또 탈출하고 싶은 기업인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국민 경제가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기업 활동이 있어야 국민들이 먹고 살고 취직도 하고 세금도 내고 그래서 국가 방위도 하고 뭐 다리도 놓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업인들을 이렇게는 못 살게 굴어가지고 폐업을 하거나 외국으로 탈출하고 싶도록 만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이건희 그 회장의 별세를 계기로, 그렇다면 또 문재인 대통령도 참 그분의 공적을 치하하는 그런 메시지도 또 내놓았더만요. 제발 좀 기업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국민적인 어떤 감사를, 축하를 받아가면서 기업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간절하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정권이 오늘 다시 또 뭐 대정부 질문이 있어가지고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그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하던데, 참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게 국회라는 데가 이런 말씨름하는 데입니까? 윤석열 총장의 뭐 말이 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한마디로 그냥 뭐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말해도 그걸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또 뭐 상관이니 뭐니 해서는 걸 보면서 참 우리 정치 이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 이래가지고는 참 큰일이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지금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아서 좀 더불어서 말씀드렸는데, 정은경 본부장이 지금 자꾸만 독감 백신 맞고 사망하는 사람이 오늘 또 지금 9명인가 또 늘어났더만요. 늘어났는데 이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성이 낮아서 접종을 중단하지 할 필요가 없다 이러는데, 그러면서 작년에는 일주 동안에 1531명이 사망했다. 금년도에는 한 일주일 정도 넘은데도 한 50명 정도밖에 사망하지 않았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그럼 작년에 이렇게나 사망해도 그대로 계속 백신 접종을 했단 말인데 그 정말 놀랄만한 일 아닙니까? 그것도 접종을 할 정도 되면 아주 뭐 다 죽게 생긴 사람들이 접종합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주사 맞을 힘이라도 있으니까 접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일주일, 우리나라요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1년에 한 2,800명, 3,000명 된다는데 일주일 사이에 1,531명이 죽었다. 엄청난 수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죽었는데 작년에 이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했는지가 진짜 궁금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상당히 국민적 칭송을 받는 뭐 그런 상황이다. 저는 좀 그렇게 보이는데, 저는 전혀 이거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되면 오히려 정말 청장을 내놓아야 될 정도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 문재인 정권에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후한무치정, 내로남불, 후한무치 이런 정도를 넘어서 적반하장입니다. 자기들이 잘못해서 뭐가 잘못되는데 그거를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거를 넘어서 그 책임을 오히려 다른 데다가 피해자한테 전가하는 이런 진짜 몰염치한 그런 짓을 합니다. 그걸 달리 하면 책임을 안 집니다. 책임을.
지금 집값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아파트 값이 52%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또 23번이나 계속 집값은 완전하게 잡는다 하면서 23번이나 정책을 내놓는데도 계속 지금 뭐 전세 대란 하는 상황인데 전혀 지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질병관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되면 뭔가 좀 물러설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정권의 특징은 물러서지 않는 점입니다.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 사람의 뜻에 따라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법에 의거해서 정치를 해야 그래야 민주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뭐냐? 책임 정치입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래서 옛날에는 말이 좀 그합니다만 뭐 저도 한 10년 내지 20년 전, 30년 전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 정권에 실정이 노정되었을 때 그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는 국무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이 실정에 대해서 또는 뭐 부정사건 이런 데 대해서 법률적인 책임은 없지만 정치적인 책임,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나는 물러난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적인 책임은 설사 없다 하더라도 도의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은 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요, 법적인 책임, 도의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이라는 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몇 년 전부터.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말 안 나옵니다 이제. 왜? 전혀 그냥 책임지는 일은 없습니다. 책임져야 될 일이 생기면 거꾸로 갑니다. 적반하장입니다.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이 여러 가지 뭐 잘못을 많이 범하지만 가장 큰 잘못은 이왕 전에는 내가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거꾸로 국민한테, 상대당, 야당한테, 언론한테, 남한테 전가시킵니다. 정말 말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정말 야당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요즘 이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 특히 그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사설이나 칼럼을 통해서 이 정권 얼마나 많이 비판합니까?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짓거리라 이거야. 우리는 간다 이겁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국민이 나서야 됩니다. 대중투쟁을 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대중투쟁을 준비할 겁니다. 좋은 아이디어 제공해 주시고 또 제가 이걸 준비해 가지고 하면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